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실이 닳아서 끊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 분과 댓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전부터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폴리에스터 실이 아니라 린넨 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링카블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내용에 앞서서 먼저 사실 정리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마찰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실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이 마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끊어질 수 있게끔 내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마찰이 지속되면 폴리에스터 실이나 린넨 실이나 강철로 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질 건데 그것을 최대한 늦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마찰이 지속되는 부위에서 집중이 된다는 것이지 마찰이 지속되지 않으면 린넨 실이나 폴리에스터 실이나 다른 혼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토트백, 이것도 린넨 실로 스티치를 넣었거든요. 지금 몸통이나 이런 부위들은 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러워졌을 뿐인데 이 핸들 부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뭐 염분도 있고 제가 마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린넨 실이 다 닳아서 터졌어요. 그리고 이 키 케이스, 이것도 다른 부위는 다 괜찮은데 이쪽 부위만 유독 이제 실이 이제 해져서 닳아서 터졌고요. 그 다음에 제 앞치마, 예전에 이것도 한번 이 뜯어진 부분들 제가 수정을 했었잖아요. 이쪽 부분이랑 이 위쪽 부분은 다 닳아서 제가 다시 바느질 하거나 그냥 남겨놓기도 했었는데 이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맨 처음에 바느질 했던 그대로. 그래서 마찰이 지속되는 부위에 이 내구성 이슈가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재와 관련된 얘기예요. 폴리에스터, 린넨, 이 소재는 둘은 다른 소재입니다. 그리고 마찰에 더 약한 쪽은 린넨입니다. 네, 이것은 이 소재의 특성이에요. 나무와 강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단단하냐, 이거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냥 강철이 더 단단하잖아요, 나무보다. 그것처럼 린넨, 폴리에스터 중에서 마찰에 더 강한 것은 폴리에스터입니다. 이거는 저희 린넨 셔츠나 그런 셔츠랑 다른 셔츠를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린넨 셔츠 같은 경우는 마찰에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방법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재봉틀 같은 경우도 이 실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찰 부위가 정말 많거든요. 그 마찰 부위 때문에 린넨 실을 쓰면 실이 터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요하는 이런 재봉틀 쓰는 쪽에서는 그게 엄청 리스크죠.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찰에 더 강한 폴리에스터 실을 쓰는 개념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내용들을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마찰이 없게끔 하면은 실이 닳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가죽이 있으면 실이 이렇게 얹혀지다 보니까 실 두께 때문에 실이 뭔가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마찰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은 가죽에 홈을 파서 그 부위에다가 바느질을 하면 그러면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뭐 부츠나 뭐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냐면 말 안장을 만들 때, 마구를 만들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마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그거죠. 이 기수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이 마구의 내구성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 마구가 떨어진다든지 뭐 탈락한다든지 뭔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 말을 타고 있는 기수의 생명에도 위협이 가잖아요. 특히나 이 기수가 말을 타는 와중에서는 이 말 안정과 이 허벅지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계속 일어나는데 실이 계속 문질러져서 터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들을 실을 숨겨서 이렇게 그룹으로 파서 바느질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단점도 있어요. 모든 가죽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생각보다 제한된 경우에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 마찰이 되더라도 닳는 정도가 느리게 하려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실을 가죽망치로 두들겨서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서 걸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 그리고 실 왁스를 칠해서 그 내구성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저도 리넨실을 쓸 때 항상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폴리스터 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구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린넨실 같은 경우는 그 내구성이 폴리스터 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실 왁스를 먹여놓고 나중에 바느질 한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조금 더 내구성을 키워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테크닉적인 방법 말고 이 재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폴리에스터 실을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린넨 실은 폴리에스터 실보다 당연히 이런 마찰에 약합니다. 내구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린넨 실은 폴리에스터 실보다 마찰에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폴리에스터 실을 씁니다. 폴리에스터 실은 어쨌든 린넨 실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 용이성, 그 다음에 작업성, 그 다음에 색상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예요. 린넨 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구성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린넨 실보다 폴리에스터 실을 쓴다라고 하면은 마찰에 의한 내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린넨 실은 왜 쓰는 걸까요? 라는 생각. 저 같은 경우도 이 폴리에스터 실이랑 린넨 실을 혼합으로 씁니다. 이걸 쓸 때도 있고 저걸 쓸 때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 린넨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질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애당초 다른 거잖아요. 이건 어느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취향의 차이인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이고 저렇게 끓인다 하더라도 된장찌개에서 나오는 그 느낌을 구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김치찌개이기 때문에. 리넨 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에스터 실에서 나오는 그 질감이 있고 린넨 실에서 나오는 그 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돼서 나오는 그 색상의 정도도 다르거든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폴리에스터 실의 장점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린넨 실을 쓰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꽤나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특유의 질감과 색감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죠. 에르메스는 린넨 실 쓴다던데? 라는 이야기.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에르메스 시계줄과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린넨 실을 쓴다 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죠. 에르메스는 린넨 실을 쓰고 있거든요. 재봉틀로 가지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에르메스는 린넨 실을 쓰는데도 실이 닳진 않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그 사진을 지금 띄워드릴 건데 도곤 지갑이에요. 도곤 지갑은 에르메스에서 1997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 지갑을 제가 실이 다 다른 것을 수선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린넨 실이고 재봉틀로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실 건데 그 실을 다 풀어가지고 제가 다시 바느질을 해드렸어요. 있는 구멍 그대로. 그것을 보시면은 에르메스가 만드는 것들도 린넨 실을 쓰는데 그 린넨 실도 마찰이 잦은 부위, 그런 부위는 실이 삭고 터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그러면 에르메스는 린넨 실을 왜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뭐 구매 용이성이나 아니면 뭐 작업성이나 뭐 여러 가지 내구성 측면에서도 폴리에스터 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브랜드 철학이라든지 이 정체성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르메스가 린넨 실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링가블레, 저 이거 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이 링가블레는 린넨 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구성이 좀 더 보완된 린넨 실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쓰고 있는 린넨 실 중에 하나가 이 메이시라고 하는 이 브랜드 실일 거예요. 애당초 왁싱돼서 나오기도 하고 린넨 실 색상군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죽 공예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그 린넨 실인데 이 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링가블레, 이제 오리지널 링가블레보다 내구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실로 했다고 해서 마찰이 지속이 됐을 때 닳아서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링카볼레보다는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것저것 써서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린넨 실이 안 좋다, 폴리에스터 실이 좋다, 혹은 뭐 린넨 실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 좋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폴리에스터 실과 린넨 실 이 둘 사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으니 그걸 내가 알고 쓰자라는 점에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료입니다. 요리로 치면은 이 재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라는데 고등어를 넣은 그 김치찌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묵은지를 넣은 김치찌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것은 각각의 호불호인 거잖아요. 묵은지를 넣은 것에서 그 묵은지, 그 신김치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 내구성 이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묵은지를 선택을 하면 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데 있어서 알고 요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가죽공예도 내가 이 실을 쓰면 이럴 수 있구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가죽공예 생활 되시고, 혹여나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현업에 계신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잘못된 정보는 좀 정정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